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7일, 네, 장 마감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바쁜 것도 있고, 집도 이사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었었고요. 네, 오랜만에 오늘 좀 하락을 해서, 좀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요. 오늘 코스피는 1.43%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일별 동향이거든요. 계속 코스피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 위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차트를 보게 되면 21선을 지키고 계속 지지를 하다가 오늘 21선 밑으로 쇽 내려왔어요. 차트를 길게 보면 이런 식이죠. 코로나 이후로 쭉 올랐다가 지금 이런 하락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하락 추세를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1.61% 하락을 했고요. 바닥을 잡고 쓰리 바닥을 잡고 모양은 좋았어요. 요 저항이던 구간을 돌파를 해서 61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랐다가 241선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늘 21선이랑 61선까지 다시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하락 추세, 이 급격했던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일단 21선이나 61선을 지지를 했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 그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하다. 이거 추세가 잠깐 좋은 건가? 근데 수급을 보면 저는 전혀 좋지가 않은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은데 이렇게 코스닥만 좋을 수 있는 건가? 좋을 수 있는 건 뭐였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 장들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저는 쌍용밖에 쌍용이랑 무슨 정책주 이런 애들밖에 안 보이고 그런 애들조차도 올랐다가 바로바로 꺼지고 올랐다가 바로바로 꺼지고 걔네들이 그냥 그저 순환하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전혀 살리지를 못하고 있죠. 특히 코스피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역대 최대라는 그런 정보라든가 뉴스는 개인한테만 영향을 주나 봐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은 악재 안에 있죠, 악재. 근데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아니고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도 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도 했고 그런 악재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선 나스닥이 반등을 했고요. 이건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이제 금융 세력들이 붙잡고 시장을 한번 확 폭락시킨 다음에 급락 이후에 콜 잡고 그다음에 시장을 저항 라인 때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나스닥 종합 한번 볼까요? 네, 나스닥 종합이에요. 훅 내렸다가 반등 주고 다시 훅 내렸다가 반등 주고 훅 내렸다가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오늘 다시 훅 내리고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또 훅 내렸죠. 이렇게 진짜 이 인간이 너무 싫은데 이 일론 머스크의 역할도 되게 컸죠. 일론 머스크인데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이런 기사가 머스크 트위터 최대 주주 공시전 수상한 콜옵션 거래 이틀 만에 15배 수익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금융 세력들이나 그랬잖아요. 그 연준 의원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정보로 장난치다 걸려가지고 잘리고 막 그랬잖아요. 연준 의원들의 말이라던가 파월도 그 파월의 말도 사실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할 테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이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이제 뉴스를 생산하는데 이 큰 틀에서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 인플레이션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있는 악재 안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폭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 떨어지고 이제 횡보를 하게 만들었고, 이게 뭐 선동이나 하듯 이렇게 약간 홀린 듯한 시장을 홀린 듯한 시장을 좀 며칠 동안, 한 열흘 동안 지내온 것 같아요. 이런 며칠 전에는 상승은 이제 머스크가 나스닥을 살리면서 이런 반등을 나오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폭락을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끝까지 폭락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는 뭐 그냥 저냥 버텼죠. 미국에 머스크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쌍용차가 있었죠. 뭐 쌍용이랑 엮이면 뭐 에디슨, 쌍방울, 어저께는 KG까지, 오늘은 KG까지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게 있었죠. 기술주들이 잘 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머스크발 나스닥의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 블레이너드의 발언이 나오면서 그 0. 그러니까 50bp를 연달아 3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블레이너드 연축 긴축식에 빨라진다 그러면서 어저께 나스닥이 하락했던 그런 기사예요. 연설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죠.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이걸 했었을 테니까요. 5월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5월 이후에 대체 대조표 축소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전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빨리 될 수밖에 없다. 훅 될 것 같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좀 약간 뭐 쫄보가 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겠는데, 근데 뭐 그렇잖아요. 뭐 상승하잖아, 이 엉터리야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근데 현대사료 같은 거 15,000원대에서 계속 추천해서 6연사인가 7연사인가 갔던 거고, 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꽤 좋았다는 건 함정이죠. 근데 이젠 더 이제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블레이너도 바로 나오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며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지,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그냥 쭉 하락에 나올지, 뭐 그 정도의 충격이 있겠냐마는 뭐 이거는 뭐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신이 아닌 이상. 자, 이제 요 구간에서 순환매가 많이 돌아왔죠. 정책주도 순환매 돌고 쌍용차 순환매도 돌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느낌은 뭐냐면, 이런 개별 종목들, 종목장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지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종목별로 어떤 테마주가 쭉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 형식이었죠. 근데 지속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쭉쭉쭉쭉 가는 애가 별로 없고, 올리면 윗골이 되고 떨어지고, 상한가 한번 말면은 그건 쌍용이고, 쌍용이랑 관계된 애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약간 순환매가 돌면서 약간 뭐랄까 족보 없는 장애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게 주도주가, 그러니까 딱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매매하면서,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들, 이평선에서 딱딱 분할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오르면 또 제가 그 설정해 놓은 이런 선에서 매도를 딱딱 하는 그런 시장,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들, 불안 요소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해결책을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봉쇄죠. 전 세계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단계고, 우리나라도 이제 위중증이랑 그 치명률, 사망률이 높은 델타를 잘 버텨냈고,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그 오미크론 단계에서, 이거 알림을 꺼놨는데 이게 답장으로 하게 되면 톡 소리가 나네요. 이 오미크론 단계에서 지금 중국이 새로운 봉쇄에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되게 높은 상황이죠.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번 더 주춤할 수 있는 이유가 당연히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오미크론은 중국에서 이제 우세종이 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크겠죠. 치명률은 낮을 수 있어도.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의료 체계가 우리랑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도 사실은 보장을 못하는 뭐 그런 거고, 물론 옛날 그 델타나 초기보단 현저히 낮겠지만 중국이라서 약간 걱정이 더 되는 부분도 있어요. 중국은 또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제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공급망의 핵심인데 코로나가 더 지속되고 창궐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엔데믹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하이 공항, 상하이 그 공장 뭐 이런 중국이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주들도 그렇고요. 이런 애들 이건 뭐냐 뉴스 하나만 다 갖고 온 건데 뭐 폭스바겐이니 BMW니 이런 중국 공장들이 다 이제 다 폐쇄가 되고 가동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뭐랄까 그 코로나가 지속되고 그럼 공장 문 닫고 물류의 차단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이 해결이 안 되면 경기 침체는 계속될 거고 경기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물건을 싸게 갖다 쓰는 미국, 유럽, 한국 등 뭐 전 세계가 괴로운 이슈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원자재를 사다가 중국에 완제품을 파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이슈도 이게 가볍게 볼 중국이네, 아이 중국 놈들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국 이슈가 이제 풀리는 걸 잘 봐야겠죠.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마지막 엑시트 피날레를 할 가능성이 되게 그 높고요. 뭐 이게 왜 하면서 훅 올랐다 가라앉는 애들 뭐 요즘 다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 꽤 보였죠. 중국 쪽에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봉쇄가 풀릴 것 같은 기미가 좀 있다던가, 뭐 WHO나 이런 데서 중국 쪽에 엔데믹을 언급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나 저기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막 이중고, 삼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 몇 가지를 얘기했지. 하여튼 뭐 그런 게 그 관전 포인트고요. 이런 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나 뭐 많죠. 뭐 여행주, 화장품주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에 애들 뭐 이렇게 현란하게 움직이니 이거. 그쪽 애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중국발 요 이슈에 따라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연준발 악재죠. 한국에 사는 중년의 아저씨도 아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뭐 다만 그들이 발표할 때 상황이라던가 어떤 지표 같은 부분이 등락의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좋은 뉴스면은 금리 인상이나 긴축의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파월이 여태까지 계속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쭉 말해 왔는데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쭉 올라온 그 자산 시장을 연착륙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확 시장에 충격이 확 오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뭐 이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데 이제 금융 세력들은 그렇게 확 올리고 확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풀콧 잡으면서 뭐 수익을 많이 내긴 하지만 뭐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으로 그 가치만 올랐는데 그게 이제 사상 누각이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그 꺼짐에 대한 충격, 버블이 터질 때 이 충격, 특히 옛날에 한번 당했었잖아요. 부동산 한번 터지면서 부동산 파생으로 생겨난 그 리먼 사태 때문에 한번 당한 게 있어서 최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예전에 그 당한 것 때문에 부동산 버블 터지면 이러다 다 죽어 이런 급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MBS라고 있어요. 요 MBS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리먼 사태 때 요걸 한번 이거 제가 어줍잖게 설명하는 것보단 한번 쭉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 MBS 쪽 한번 보시고 요거 보면 미국 빨라지는 양적 긴축, MBS 매각, 장기 불황 가능성 낮출까. 그래서 이제 저번처럼 뭐 손도 못 대고 부동산 파생 시장으로 팍 터져가지고 확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고, 요 마지막에 MBS 매각 시점도 멀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3월 FOMC 했던 30년 MBS 금리가 3.85%였지만 최근 4.42까지 급상승하는 등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든 한번 보세요. 이것까지 제가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라서 그럴 것 같고, 이게 충격 그렇잖아요. 이게 자세하게 저도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폭락 이후에 반등, 폭락 이후에 이거 어디 갔어? 잠시만요. 폭락 이후에 반등. 지금까지는 이랬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또 하락 반등. 항상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아래로 내려가는 핑계가 되고, 밑에 있는 상태에서 또 지표가 나오게 되면 또 올리고, 뭐 이런 이게 자리에 따라서 각종 지표들이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지표에 맞춰서 이제 등락을 타는데, 근데 또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각종 핑계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지표가 먼저 정말 안 좋게 나온다. 이게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그럼 또 이제 개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뭐 이게 또 나오겠냐마는 안 나오길 바라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또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운용에 좀 차질을 빚게 될 것 같고, 우리 개인 가정들, 그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돈 없으면. 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긴축은 기술주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악화 침체 뭐 이런 내용은 또 다우 쪽이라던가 우리나라 코스피라던가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 굴뚝주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지금 불안 요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건 뭐 많이들 얘기들 하고 계시고, 이게 뭐 거의 뭐 이제 끝을 향해 가는 뭐 이런 얘기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지막에 어떤 선에서 끝났느냐, 이게 뭐 전술핵이냐, 뭐 적당선에서 끝났느냐, 이런 게 이거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푸틴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거기에 또 김정은까지 또 이르고 있으니, 또 이제 새로 바뀐 또 정부가 바뀔 정부가 있으니까 그쪽에 또 이렇게 뭐 어필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요인들 이라던가 뭐 이런 불안 요소들이 되는 건 맞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안 좋을 땐 좋아진다고 말하고 좋을 땐 더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좀 인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뭐 영상을 만들어 봐야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보시는 분들도 얼마 없는데 수익률은 꽤 괜찮고 뭐 그런데, 근데 지금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제 종목들도 장사 없습니다. 시황이 갑입니다. 그래서 장기평을 기준으로 밑으로 종가상 확 이탈을 하게 되면 적당히 개별주들도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물론 제가 한꺼번에 많이 사라는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죠. 분할로 사야 되고, 지금 이 종목을 정 버리기가 아깝다 싶으면은 밑에서 다시 좀 더 매수를 해서 평단 작업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금이 제일 중요하고 시황이 갑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